제가 박순덕인데요. 현우가 어디에 있다고요? 할머니 살려주세요. 전화기 너머 낯선 남자의 목소리에 박순덕의 손이 떨렸습니다. 손주 현우를 데려왔어요. 보고 싶으면 5천만 원 준비하세요. 오늘 저녁 6시입니다. 순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떡지는 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9살 현우석, 달 전 처음 만난 그 아이가 지금 어디선가 울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모든 일은 20년 만에 돌아온 딸에게서 시작됐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 매일 전해드립니다.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이제 석 달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새벽 4시 서울 변두리 골목 안쪽 30년 된 순떡이네. 떡집에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순덕은 시루에 떡을 쌓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늘 그랬듯이 남편 사진 앞에 떡 한 조각을 올렸습니다. 여보, 오늘도 우리 둘이네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오전 7시 단골들이 하나둘 떡을 사러 왔습니다. 순덕아, 또 혼자 다 만들었어? 55살 이영자가 물었습니다. 10년째 단골,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괜찮아, 손이 익숙해서. 순덕은 웃었습니다. 지영이는 연락 없어? 영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덕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벌써 20년이 됐네. 너무 자책하지 마. 내 잘못 아니야. 영자는 떡값을 카운터에 올렸습니다. 저녁 7시 손님이 끊겼습니다. 순덕은 혼자 남은 떡을 정리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작은 방 남편 사진과 딸의 어린 시절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영아, 잘 지내니? 손주는 몇 살이 됐을까? 순덕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도 혼자 잠들었습니다. 이틀 후 저녁,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순덕의 손이 떨렸습니다. 20년 만에 듣는 목소리지. 지영아? 엄마, 나야 지영이.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지영아, 어디 있니? 괜찮니? 엄마, 미안해요. 그동안 지영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사흘 후 떡집 문이 열렸습니다. 42살 김지영 여인 얼굴, 낡은 옷손에는 9살 남자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순덕은 달려가 지영을 껴안았습니다. 20년 만에 포옹이었습니다. 지영아, 지영아 눈물만 흘렀습니다. 작은 아이가 순덕을 올려다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우예요. 순덕은 무릎을 꿇고 현우와 눈을 맞췄습니다. 할머니란다. 넌 내 손주야. 현우가 웃었습니다. 할머니, 그날 순덕은 떡을 한시로 가득 쪘습니다. 지영과 현우를 위해. 엄마, 우리 여기서 좀 지내도 돼? 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여긴 내 집이야. 그날부터 지영 모자는 2층 빈방에서 지냈습니다. 30년 만에 집에 웃음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후 할머니, 저도 떡 만들어 볼래요. 현우가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순덕은 웃으며 현우를 안았습니다. 그래, 우리 현우가 도와주면 힘이 나지. 현우는 작은 손으로 떡을 빚었습니다. 삐뚤빼뚤했지만 순덕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예쁜 떡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맞아요? 완벽해. 우리 현우 천재네. 현우가 활짝 웃었습니다. 점심때 영자가 떡을
사러 왔습니다. 어머, 현우야 안녕. 안녕하세요. 영자가 순덕을 보며 웃었습니다. 순덕아, 얼굴이 완전 펴졌네. 이렇게 행복해 보이긴 처음이야. 그러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 지영이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영자와 인사를 나눴지만 영자의 눈엔 뭔가 미심쩍은 기색이 스쳤습니다. 저녁 세 사람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순덕은 현우에게 반찬을 계속 올려주었습니다. 현우야, 더 먹어. 많이 먹어야 크지. 할머니 배불러요. 그래도 조금만 더. 지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주면 안 돼요. 순덕은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밥 먹는 게 얼마만인지.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10년 동안 늘 혼자였습니다. 밤 순덕은 현우에게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현우는 순덕 품에 안겨 눈을 감았습니다. 할머니 응? 할머니 품이 따뜻해요. 순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런 행복이 올 줄 몰랐습니다. 며칠 후 순덕은 현우를 데리고 시장에 갔습니다. 현우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할머니, 저기 붕어빵이요. 그래, 사줄게. 붕어빵 2개를 샀습니다. 현우가 하나를 베어 물며 웃었습니다. 할머니도 드세요. 그래, 고마워. 순덕은 현우가 건넨 붕어빵을 받아 물었습니다. 달콤했습니다. 아니, 현우와 함께라서 더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말을 걸었습니다. 순덕아, 손주 데리고 나왔네? 네, 현우예요. 어머, 귀엽네. 몇 살이야? 현우가 대답했습니다. 9살이요.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순덕은 자랑스러웠습니다. 손주를 처음 데리고 나온 날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현우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여기 살고 싶어요. 순덕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계속 살자. 우리 함께. 현우가 순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덕도 현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순덕은 남편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손주 정말 착하죠? 당신도 보고 싶을 텐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몰랐습니다. 이 행복이 곧 무너질 거라는 것을. 며칠 후 저녁 엄마, 나 좀 나갔다 올게요. 지영이 서둘러 외출했습니다. 순덕은 저녁 준비를 하다 말고 물었습니다. 저녁은? 나중에 먹을게요. 문이 닫혔습니다. 현우가 순덕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요즘 자주 나가요. 엄마가 바쁘신가 보다. 현우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엄마가 전화할 때 목소리가 무서워요. 순덕은 현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다고. 엄마가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다음 날 낮 순덕이 시장에 간 사이 지영이 2층 순덕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 도장, 등기부등본 하나씩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문 앞에서 현우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뭐해? 지영이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아, 현우야, 엄마가 서류 좀 확인하는 거야. 할머니 허락받았어? 지영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현우야, 이건 비밀이야, 알았지?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틀 후 영자가 순덕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순덕아, 내가 어제 봤는데 왜? 지영 씨가 떡집 앞에서 누구랑 만나더라고. 순덕은 떡을 정리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돈 봉투 주고받는 것 같던데. 순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영이가? 설마 나도 확실하진 않아.
그냥 조심해. 영자는 떡을 들고 나갔습니다. 순덕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영이 순덕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떡집 건물 엄마 명의지? 응, 왜? 혹시 대출 같은 거 있어? 순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 다 갚았어. 지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담보대출 받을 수 있겠네요.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아, 그냥 궁금해서요. 지영은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순덕은 불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우가 떡을 빚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응? 엄마가 어제 할머니 방에서 뭔가 봤어요. 순덕의 손이 멈췄습니다. 뭘?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진 찍고 있었어요. 순덕은 현우를 안았습니다. 현우야, 혹시 엄마가 나쁜 일하는 거예요? 아니야, 엄마가 그럴 리 없어. 순덕은 그렇게 말했지만 가슴속 불안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날 저녁 순덕은 서랍을 확인했습니다. 통장, 도장, 등기부등본 모두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만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순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설마 지영이가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선 영자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돈봉투 누군가와 만남, 담보대출밤 순덕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방에선 현우가 자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지영이 돌아왔습니다. 순덕은 문틈으로 지영을 보았습니다. 지영은 거실에 앉아 핸드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했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순덕에게 들렸습니다. 네, 계획대로 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순덕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계획? 무슨 계획? 지영이 통화를 끊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순덕은 재빨리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순덕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할머니 살려주세요. 전화기 너머 낯선 남자의 목소리. 순덕의 손이 떨렸습니다. 손주 현우를 데려왔어요. 5천만 원 준비하세요. 오늘 저녁 6시까지요. 순덕은 전화를 끊고 떡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학교에 전화했습니다. 현우 엄마세요? 오늘 현우 등교 안 했는데요. 순덕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지영에게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영자가 떡집으로 뛰어왔습니다. 순덕아,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현우가 없어졌어. 순덕은 울먹였습니다. 영자가 순덕을 부축했습니다. 진정에 무슨 일인지 천천히 말해봐. 순덕은 떨리는 목소리로 보이스피싱 전화에 대해 말했습니다. 영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영에게서 문자였습니다. 엄마, 현우 괜찮아. 내가 해결할게. 절대 경찰 부르지 마. 영자가 문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순덕아, 이거 뭔가 이상해. 1시간 후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할머니, 생각해봤어요? 제발 현우한테 손대지 마세요. 그럼 돈 준비하세요. 5천만 원은 너무 큰 돈이에요. 남자는 비웃었습니다. 그럼 떡집 담보로 대출 받으세요. 건물 시세 2억이면 1억은 나오겠죠? 순덕은 숨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건물 시세를 할머니, 우리가 이것저것 다 알아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영자가 순덕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덕아, 진정해. 이거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어. 하지만 현우가 일단 지영이부터 찾아보자. 영자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지영의 소셜미디어를 확인했습니다. 순덕아, 이거 봐. 화면엔 지영이 1시간 전 올린 사진 모텔 앞에서 찍은 셀카였습니다. 순덕은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지영이 웃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납치됐다는데 웃고 있었습니다. 영자가 떡집 앞 CCTV를 확인했습니다. 순덕아, 이것 봐. 화면에 지영이 보였습니다. 낯선 남자와 만나는 모습. 남자가 지영에게 돈 봉투를 건넸습니다. 시각 오늘 아침 7시 현우 납치 전화. 오기 1시간 전. 순덕은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설마 지영이가? 영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순덕아, 지영 씨가 한 거 맞아. 이건 계획된 거야. 순덕은 주저앉았습니다. 떡집 바닥에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내 딸이 나한테 이런 짓을. 눈물이 흘렀습니다. 영자는 순덕을 안았습니다. 울지 마. 지금은 현우부터 찾아야 해. 순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영자를 봤습니다. 영자야, 현우는 괜찮을까? 괜찮을 거야. 지영 씨가 엄마잖아. 현우한테 해 끼치진 않을 거야. 하지만 영자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지영에게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영아, 제발 현우만은 지켜줘. 답장은 없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3시. 남자가 말한 시간까지 3시간 남았습니다. 영자가 말했습니다. 순덕아, 경찰에 신고해야 해. 안 돼. 지영이가 경찰 부르지 말래. 이건 사기야. 보이스피싱이라고. 순덕은 울먹였습니다. 그래도 지영이가 내 딸인데. 영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찾아볼게. 순덕아, 여기서 기다려. 영자는 떡집을 나갔습니다. 순덕은 혼자 남았습니다. 시루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우야, 할머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1시간 후 영자가 전화했습니다. 순덕아, 현우 찾았어. 어디? 떡집에서 2km 떨어진 모텔. 지영이랑 같이 있어. 순덕과 영자는 모텔로 달려갔습니다. 302 호합 안에서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자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영 씨, 문 열어요. 안에서 당황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구세요? 나 영자예요. 순덕이랑 같이 왔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지영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안에 현우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현우가 순덕에게 달려오려는 순간 지영이 현우의 팔을 확 잡아당겼습니다. 야, 가만히 있으라고. 현우가 움찔했습니다. 순덕은 숨이 막혔습니다. 지영아, 현우한테 왜 그래? 왜요? 제 애한테 제가 어떻게 하든 엄마가 상관할 일 아니잖아요. 지영의 목소리가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순덕은 지영의 손을 밀어내고 현우를 끌어안았습니다. 현우야, 괜찮니? 다친 데 없어? 현우는 순덕 품에 안겨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영자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지영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네, 계획대로 하고 있어요. 엄마한테 떡집 팔게 하면 되죠? 건물 시세 2억인데 금매로 내놓으면 1억 5천은 받을 수 있어요. 거기서 반 주시기로 했죠?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너희 엄마 잘 설득해. 순덕은 주저앉았습니다. 지영을 바라봤습니다. 지영아, 넌 왜 이러니? 지영이 비웃었습니다. 왜요? 돈 때문이죠. 뭘 그렇게 놀라세요? 지영아, 엄마가 날 버렸잖아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찾지 않았으면서 지금 와서 뭐 착한 할머니 코스프레 하는 거예요? 지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현우가 울먹이며 지영을 봤습니다. 엄마, 그만해요. 너는 닥쳐. 엄마 말 안 들으면 진짜 버린다? 지영이 현우에게 소리쳤습니다. 현우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순덕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2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의 폭력, 그저 바라만 봤던 자신. 그래, 내가 잘못했어. 아빠가 널 때렸을 때 엄마가 못 지켜줬어. 미안해, 순덕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지영아, 그래도 현우를 이용할 수 있니? 이용? 웃기시네. 이해 때문에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애 하나 먹이고 입히느라 제 인생 다 망쳤어요. 지영이 현우를 힐끔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9살 아이를 이렇게 쓸 수 있어? 못 쓸 것도 없죠. 어차피 엄마 재산 물려받을 애인데 미리 받는 거지. 뭐. 순덕은 몸이 떨렸습니다. 현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엄마가 무서워요. 순덕은 현우를 안았습니다. 현우는 잘못 없어, 괜찮아. 영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순덕아, 이건 보이스피싱 사기야. 경찰에 신고해야 해. 지영이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신고? 해봐요. 엄마 딸을 감옥 보내는 거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지영아, 그리고 제가 감옥 가면요, 현우는 시설로 보내질 거예요. 친척도 없잖아요. 엄마가 키울 수 있어요? 이 나이에? 지영이 교활하게 웃었습니다. 순덕은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현우가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었습니다. 지영아, 순덕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현우 때문에라도 이건 바로 잡아야 해. 넌 엄마가 아니야. 엄마는 아이를. 이렇게 안 돼. 영자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보이스피싱. 사기 신고합니다. 지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진짜 신고해요? 진짜로? 그래, 넌 엄마로서 자격이 없어. 순덕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좋아. 그럼 현우 혼자 키워봐요. 이 나이에 애 하나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될 거예요. 지영이 소리쳤습니다. 현우가 겁에 질려 순덕에게 매달렸습니다. 20분 후 경찰이 왔습니다. 지영이 수갑을 찼습니다. 현우야, 잘 있어. 엄마 없어도 잘 살아. 지영이 비꼬듯 말했습니다. 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차가 떠났습니다. 순덕은 현우를 꼭 안았습니다. 현우가 울먹였습니다. 할머니, 저 버려지는 거예요? 아니야, 할머니가 지켜줄게. 절대 버리지 않아. 경찰차가 떠났습니다. 순덕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영자가 순덕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힘들었지. 그래도 잘한 거야.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우가 순덕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순덕은 현우를 보며 웃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웃었습니다. 응, 괜찮아. 우리 현우가 있으니까. 셋은 함께 떡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길은 멀었지만 함께라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지영은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공범 남자는 실형 2년을 받았습니다. 현우는 순덕이 임시로 보호하게 됐습니다. 재판장을 나오며 지영이 순덕을 쳐다봤습니다. 잘 됐네요. 엄마 하고 싶던 거 하시는 거잖아요. 손주 키우고 싶다고 그렇게 외로워하셨으면서 여전히 비꼬는 말투였습니다. 순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을 나오며 영자가 말했습니다.
순떡아, 힘들지? 응, 근데 이제 현우만 생각하면. 돼, 잘했어. 정말 잘했어. 순덕은 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현우가 순덕을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 가요. 그래. 집 가자. 셋은 함께 걸었습니다. 앞으로 갈 길이 멀었지만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석 달 후 토요일 새벽 4시 떡집에 불이 켜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현우가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떡을 쪘습니다. 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오전 10시 영자가 떡을 사러 왔습니다. 현우 얼굴이 많이 좋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순덕도 웃었습니다. 잘 먹고 잘 자니까 살도 좀 오른다고. 점심시간 현우가 손님에게 떡을 건넸습니다. 손님들이 예의 바르다며 칭찬했습니다. 순덕은 뿌듯했습니다. 저녁 순덕은 현우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현우가 밥을 한 공기 다 먹었습니다. 순덕은 신기했습니다. 처음 왔을 땐 반 공기도 못 먹던 아이였습니다. 현우야, 밥 맛있니? 네, 할머니. 엄마랑 살 때는 어떻게 먹었어? 순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현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엄마가 집에 잘 안 계셨어요. 그래서 혼자 라면 끓여 먹었어요. 아니면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사 먹고. 순덕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한 번은 화상 입었어요. 물 쏟아서 현우가 팔을 걷었습니다. 작은 화상 자국이 보였습니다. 순덕은 숨이 막혔습니다. 지영이가 이걸 모른 채로 엄마는 집에 없었어요. 병원도 혼자 갔어요. 뭐라고?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약국 아저씨가 약 발라주셨어요. 아저씨가 엄마 전화번호 물어봤는데 엄마 전화 안 받았어요. 순덕은 현우를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할머니가 몰랐어. 진작 찾았어야 했는데. 할머니 잘못 아니에요. 현우가 순덕을 안았습니다. 작은 몸이 떨렸습니다. 겨울에 난방비 아깝다고 보일러도 안 틀어줬어요. 이불 뒤집어 쓰고 자는데 너무 추웠어요. 순덕은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학교 급식이 제일 맛있었어요. 점심 2번 먹고 싶었어요. 현우야, 할머니는 안 그러죠? 저 안 버리죠? 절대 안 버려. 할머니가 평생 지켜줄게. 순덕은 현우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영자가 떡집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이 안고 우는 모습을 보고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순덕이 현우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영자의 얼굴도 굳었습니다. 지영이가 정말 영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밤 8시 셋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순덕은 현우에게 반찬을 계속 올려주었습니다. 현우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현우야, 이제 할머니가 매일 밥 해줄게. 따뜻한 밤 내 할머니 영자가 말했습니다. 순덕아, 우리가 가족이야. 그래. 가족밤 10시 순덕은 현우에게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현우가 순덕 품에 안겨 잠들었습니다. 순덕은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여보, 우리 현우 많이 아팠어요. 할머니가 이제 잘 키울게요. 창밖으로 골목이 보였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순덕은 현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잠들었습니다. 6개월 후 순덕의 핸드폰에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지영이 보낸 손편지였습니다. 엄마, 상담을 6개월째 받고 있어요. 선생님 말씀대로 제가 아빠한테 받은 상처를 현우한테 그대로 준 거였어요. 변하고 싶어요. 진짜 엄마가 되고 싶어요. 순덕은 편지를 접었습니다. 영자가 물었습니다.
진심 같냐고 순떡은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일주일 후 지영이 떡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영자가 막아섰습니다. 현우는 아직 당신 보기 싫어해요. 2층에서 현우가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지영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가요. 엄마 보기 싫어요. 현우가 소리쳤습니다. 지영은 그 자리에 무너졌습니다.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순덕이 지영을 일으켰습니다. 기회는 현우가 주는 거야. 내가 줄 수 없어. 지영은 고개를 숙이고 떠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영은 매주 편지를 보냈습니다. 현우를 보러 오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현우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엄마 편지 답장 쓰고 싶어요. 순덕은 웃었습니다. 현우는 편지를 썼습니다. 엄마, 저는 아직 무서워요. 근데 엄마가 노력하는 건 알아요. 천천히 할게요. 사흘 후 답장이 왔습니다. 현우야, 고마워. 엄마가 기다릴게. 1년 후 새벽 4시 떡집에 불이 켜졌습니다. 순덕과 현우가 함께 떡을 쪘습니다. 현우는 이제 10살이 됐습니다. 키도 많이 컸습니다. 오전 10시 영자가 떡을 사러 왔습니다. 셋은 차를 마시며 웃었습니다. 순떡아, 현우 완전 건강해졌네. 그러게 밥 2공기씩 먹어. 현우가 웃었습니다. 점심때 손님들이 떡을 샀습니다. 현우가 능숙하게 계산을 했습니다. 손님들이 칭찬했습니다. 저녁 순덕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영이었습니다. 엄마, 저 다음 주에 현우 학교 앞에서 잠깐만 볼 수 있을까요? 멀리서라도 순덕은 현우를 봤습니다.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영아, 현우가 괜찮대. 정말이요? 근데 멀리서만. 아직은 힘들어해. 네, 엄마 감사합니다. 다음 주 학교 앞 지영이 멀리서 서 있었습니다. 현우가 나왔습니다. 순덕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현우와 지영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영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영은 울었습니다. 순덕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현우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 많이 울더라. 그래, 엄마가 현우 보고 싶었나 봐. 저도 조금은 보고 싶었어요. 순덕은 현우를 안았습니다. 그날 밤 순덕과 현우, 영자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떡국이 끓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현우가 크게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밤 10시 골목이 조용해졌습니다. 떡집 간판에 불빛이 켜졌습니다. 창문 너머로 세 사람이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순덕이 현우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옆에서 뜨개질을 했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순덕은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여보, 우리 현우 이제 웃어요. 지영이도 변하고 있어요. 다 잘 될 거예요. 현우가 순덕 품에 안겨 잠들었습니다. 순덕은 현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함께 견디고 서로를 지켜주는 것. 순덕은 그걸 배웠습니다. 떡집 간판만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지영은 여전히 변하고 있습니다. 현우는 천천히 마음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화해가 올지 각자의 길을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순덕과 현우 그리고 영자는 함께라면 어떤 내일도 견딜 수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 매일 전해드립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